자기야, 나 오늘 너 진짜 더 좋아져 버리면 어떡해? 박영라가 먼저 겁을 내듯 웃어버린 순간 이지환은 그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고 잠깐 숨을 멈췄는데요. 박영라와 이지환은 요즘 누가 봐도 연애 초반의 설렘을 지나서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다정함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박영라는 늘 조심스러웠고 마음이 흔들리면 더 조용해지곤 했잖아요.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박영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맞춰 숨지 않았고 자기 감정을 자기 말로 꺼내는 사람이 됐어요. 고요하지만 단단해졌고 독립성이 강해진 만큼 사랑도 더 주도적으로 해내고 있었거든요. 이지환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역할만 하다 지쳐버린 사람처럼 살던 이지환이 이제는 박영라와 있으면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얼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은 요즘 자기야라는 호칭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웃었는데 이제는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바꿔버릴 정도였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내가 데이트 코스 짤게. 자기야가? 웬일이야? 웬일은? 나도 이제 내 인생 계획 좀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박영라가 씩 웃으면 이지환은 그 미소를 보고 진짜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영라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걸 이지환은 누구보다 바라왔던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안전지대가 아니라 박영라가 자기 힘으로 확보한 안전지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지환의 눈빛이 요즘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데이트는 진짜 흔한 로맨틱 코미디처럼 시작됐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먹는다는 달달한 디저트를 먹기로 하고 박영라가 오늘은 칼로리 따위 신경 안 쓸래 같은 말을 던지고요. 이지환은 그런 박영라를 보면서 자기야, 그게 제일 예뻐라고 툭 던져버립니다. 박영라는 그 말에 정색한 척하면서도 귀가 빨개졌고요. 자기야, 그런 말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 왜? 사실인데. 사실이라도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더 하는 건데. 이지환이 아주 뻔뻔하게 웃어버리면 박영라는 결국 이지환 팔을 툭 치면서도 그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이 좋았거든요. 자연스럽게 붙잡고 자연스럽게 기대고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박영라에겐 아직도 새롭고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둘은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쁜 포즈 같은 거 아니고 정말 흔한 커플처럼요. 이지환이 박영라 머리 위로 손가락 하트를 해주고 박영라가 자기야, 나 이거 싫다니까 하면서도 결국 웃음이 터지고, 그러다가 박영라가 갑자기 이지환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가끔 무서워. 이지환은 그 말에 표정을 바꿨는데요. 장난치다 갑자기 진심이 튀어나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집중하게 되잖아요. 뭐가 무서운데? 박영라는 잠깐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행복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언제든 사라질 것 같아서. 이지환은 그 순간 말로 달래기보단 행동으로 확실하게 해주는 박영라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확신 있게 말했어요. 자기야, 사라지게 안 할게. 내가 도망 안 갈게. 그 한마디가 박영라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라는 사실 그게 가장 무서웠거든요. 이지환은 상처가 깊은 사람이라서 무너지면 제일 먼저 혼자 숨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지환이 도망 안 가겠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박영라는 눈을 깜빡이며 웃어 보였는데 웃음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약속. 도망가면 내가 잡으러 갈 거야. 응. 잡혀줄게. 둘은 그 말로 또 웃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대화인데 그 안에 서로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정말 딱 로코에 꼭 나오는 타이밍처럼 갑자기 누군가가 이지환을 불렀습니다. 이지환?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한 결로 이지환의 이름을 불렀고요. 이지환은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깨가 굳고 숨이 한 박자 늦어졌습니다. 박영라는 그 미세한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장면을 떠올렸구나라는 느낌이 먼저 왔어요. 박영라가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홍미가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과 3년을 사귀었다는 그 전 여자친구요. 홍미는 놀란 척했지만 눈빛이 너무 빠르게 박영라를 후었습니다. 누가 더 예쁜지 비교하는 시선이 아니라
누가 더 내 자리를 차지했는지 확인하는 시선이었어요. 와, 진짜 여기서 만나는 거 싫어야. 홍미가 웃으며 다가왔는데요. 그 웃음이 친절한 척하지만 날이 서 있는 종류라서 박영란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박영란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홍미. 오랜만이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박영란은 그 담담함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홍미는 그 담담함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바로 이지환에게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오빠, 나 연락해도 답 없더니 이렇게 잘 지내네? 홍미는 일부러 오빠라는 호칭을 크게 굴렸습니다. 박영란가 그걸 모를 리 없었고요. 박영란은 이지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자연스럽게, 더 당당하게 이지환 팔에 기대듯 붙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홍미는 그 장면을 보고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숨기려고 더 과장되게 웃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야. 오빠 너 이런 스타일 좋아했나? 여기서 박영란가 딱 사이다로 들어가는데요. 박영란은 홍미의 말투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예쁜 웃음을 유지한 채로 말했어요. 이런 스타일이요? 박영란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사람을 스타일로 부르는 게 습관이신가 봐요. 홍미가 뭐? 하고 받아치려는 순간 박영란은 더 부드럽게, 더 확실하게 이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제 스타일 좋아해요. 그리고 이지환 씨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박영란가 일부러 이지환 씨라고 부르자 홍미는 살짝 비웃었는데요. 그 비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환이 박영란을 보며 웃어버렸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다정해서 너무 이미 정리된 사람의 얼굴이라서 홍미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홍미 인사할게. 내 여자친구 박영란야. 이 한 문장이 진짜 사이다였는데요. 숨기지 않았고 흐리지 않았고 애매하게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딱 현재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박영란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안해할 자리가 아니었구나라는 확신요. 홍미는 그제야 본색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오빠 우리 3년이었어. 그렇게 한 번에 끝내는 게 가능해? 홍미가 이지환을 붙잡듯 말하자 박영란은 순간 이지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박영란가 먼저 나서서 막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엔 이지환이 스스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였거든요. 박영란은 내가 대신 싸워줄까와 너를 믿고 한 발 물러날까 사이에서 흔들렸는데요. 그때 이지환이 박영란의 손을 살짝 들어 올리며 홍미에게 보여주듯 말했습니다. 가능해. 왜냐면 이지환이 짧게 숨을 고르고 아주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 3년 동안 내가 행복했던 순간보다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았거든. 홍미가 뭐? 하고 눈을 크게 뜨자 이지환은 더 확실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라. 지금은 내가 행복해. 그 말이 박영란에게는 참 크게 들렸습니다. 누가 옆에서 너 예쁘다 좋아한다 하는 말보다 나 행복하다라는 말이 더 무게가 있잖아요. 이지환이 지금 행복하다는 건 박영란가 그 행복의 이유라는 뜻이었고 동시에 이지환이 과거의 어둠에서 한 발 더 나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홍미는 여기서 붙잡기 모드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오빠 나 요즘 힘들어. 진짜 힘들어서 오빠 생각났어. 박영란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잠깐 씁쓸했습니다. 힘들면 붙잡아도 되는 사람, 필요하면 불러도 되는 사람, 그런 식으로 관계를 쓰는 사람들을 박영란은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예전에 박영란라면 그 말에 괜히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빼앗았나? 같은 착각이요. 하지만 지금의 박영란은 그 착각을 바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박영란가 아주 예쁜 톤으로 아주 똑부러지게 참교육을 해줍니다. 홍미 씨. 홍미가 돌아보자 박영란은 웃으면서도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힘든 건 안타까워요. 근데 그 힘듦을 해결하는 방법이 전 남자친구 붙잡기면 그건 홍미 씨 삶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홍미가 얼굴이 굳자 박영란은 더 친절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어갔어요. 이게 더 사이다였거든요. 그리고요, 이지환 씨는 누구의 구급 상자 아니에요.
힘들 때만 열어서 쓰는 사람 아니라고요. 홍미가 입술을 떨며 뭔가를 말하려는 순간 이지환이 딱 끊었습니다. 홍미, 미안하지만 난 돌아갈 생각 없어. 오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여기서 홍미가 결정타로 흔한 말을 던집니다. 로코에서 꼭 나오는 그 말이요. 그럼 나랑 있었던 3년은 뭐야? 이지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라가 곁에 있다는 게 이지환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지환은 잠깐 생각하더니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시간이었어. 내가 어떤 사랑을 하면 안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지환은 박영라를 보며 조금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된 시간이야. 그 말에 박영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건 이런 순간이더라고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을 책임지는 방식에서요. 홍미는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시선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지환의 얼굴이 이미 끝난 사람이었어요. 홍미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 잘해봐. 얼마나 오래 가나. 그 말에 박영란은 예전처럼 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사랑스러운 얼굴로 정말 연애에 자신 있는 여자친구처럼 말해버렸습니다. 오래 가게 할 거예요. 박영란은 이지환 팔을 더 꼭 끼고 웃으며 덧붙였어요. 저도 독립적으로 오래 버티는 거 잘하거든요. 이지환은 그 말에 결국 웃음이 터졌고요. 홍미는 더 말할 힘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홍미가 멀어지자 박영란은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긴장이 풀리면서도 묘하게 뿌듯해졌습니다. 내가 지켜냈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관계를 지켰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뒤가 더 로코 같았는데요. 상황이 끝나고 나면 원래 웃긴 장면이 따라오잖아요. 박영란은 갑자기 이지환을 빤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응? 방금 나 좀 멋있었지? 이지환이 바로 대답합니다. 너무 멋있어서 나 심장 쿵했어. 박영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하듯 묻습니다. 그거 작업 멘트지? 아니. 진심. 이지환이 진심으로 웃으니까 박영라도 결국 따라 웃었습니다. 둘은 다시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마치 작은 파도 하나를 같이 넘고 나니까 서로의 손이 더 단단해진 것처럼요. 박영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사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지환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지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박영라를 바라봤습니다. 자기야. 응? 나 사실 이런 거 아직도 서툴러. 근데 너랑은 잘하고 싶어. 박영라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지환이 늘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상처 때문에 서툰 사람이라는 걸 박영라는 알고 있거든요. 박영라는 괜히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이지환 손가락 사이로 끼워 넣으며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배우자. 나도 서툴러. 이지환이 웃습니다. 자기야는 서툴러도 귀여워. 야, 또 그런 말. 사실인데.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박영란은 이상하게 더 강해졌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제자리에 세워주는 느낌이었어요. 이지환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와 나란히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마지막 박영라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는데요. 자기야, 우리 오늘 너무 로코 같지 않아? 이지환이 대답했습니다. 로코면 뭐해? 엔딩은 우리가 쓰는 거지. 박영라는 그 말에 순간 심장이 따뜻해졌습니다. 홍미와의 우연한 만남은 단지 방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지환과 박영라가 서로를 선택하는 방식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준 장면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이제 설렘만으로 붙어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과거를 정리하면서도 현재를 분명히 하는 관계요. 박영란은 집에 가는 길에 이지환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자기야, 오늘 고생했어. 근데 나 더 확신 생겼어. 이지환이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나도.
자기야, 나 진짜 행복해. 박영란은 그 문자 한 줄로 오늘의 데이트가 완벽해졌다는 걸 느꼈는데요. 사랑이 깊어지는 건 이런 순간이더라고요. 누군가를 이겨서가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는 방식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 그리고 박영란은 그 단단함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예감은 늘 다음 이야기를 부르죠. 단단해진 사랑은 보통 더 큰 설렘과 더 큰 사건의 입구가 되니까요.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떤 우연이, 어떤 설렘이, 어떤 꽁냥이 두 사람을 더 깊게 만들어버릴지 박영란은 벌써부터 조금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순간 이지혁은 처음으로 비혼주의라는 말 뒤에 숨겨둔 진짜 겁을 꺼내 보였는데요. 지은호는 병원 복도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어요. 늘 밝고 늘 괜찮은 척하던 지은호였는데 오늘은 웃어보려 해도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지혁이요. 이지혁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너무 조용하게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호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그 말은 농담처럼 던졌지만 사실은 울음이었어요. 사랑이 시작되는 밤이 원래는 설레야 하는데 지은호의 첫날 밤은 끝을 새는 밤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지혁은 지은호의 농담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대한민국? 우린 세계 최초지. 같은 말로 가볍게 넘겼을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고개만 돌렸거든요. 지은호는 그 순간 알아차렸어요. 이지혁이 지금 일부러 웃지 않는다는 걸요. 웃었다가 무너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까봐. 그 병실 앞에서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이상철은 원래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감정 섞인 말 잘 못하고 늘 원칙이 먼저인 사람인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기적 같은 단어를 꺼냈어요. 에코만 달아도 34개월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혹시 알아? 세상은 기적이란 것도 있잖아. 그 말이 더 잔인했어요. 34개월이라는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라서요. 희망처럼 들려야 하는데 마치 유통기한을 읽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이상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의 심장이 시간이 갈수록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요. 이상철은 혼자 알고 혼자 무너졌고 오늘은 그 무너짐이 목소리로 새어나온 거였어요. 김다정은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김다정은 전 초등교사였잖아요. 늘 말로 사람을 다독이고 웃음으로 아이들을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자기 아들 앞에서는 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김다정은 말도 제대로 못 골라서 어쩌면 평생 가장 위험한 문장을 내뱉고 말았는데요. 당신이 나 찔러. 내 신방 꺼내게 하자. 그 말이 병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숨을 삼켰고 박성재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이지혁은 눈을 감아버렸어요. 김다정은 바로 후회했어요. 신방이니 심장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김다정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하나였거든요.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되냐는 말.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냐는 말. 그런데 그런 말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다정은 결국 울면서 말을 바꿨는데요. 나 지혁이 이렇게 못 보내. 나 지혁이 이렇게 못 보겠어. 이지혁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어요. 이지혁은 늘 완벽한 얼굴로 감정을 덮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덮는 게 아니라 아예 감정을 꺼내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감정이 나오면 그 순간 지은호까지 무너질까봐. 그런데 지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지은호는 원래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카페 매니저로 버텼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현장을 뛰었고 가족까지 끌어안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은호는 울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지혁 선배한테 기적이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기적이 오면 좋죠. 근데 기적이 안 와도 저희는 저희 방식으로 시간을 살 거예요. 그 말이 이상철을 한 번 더 무너뜨렸는데요. 이상철은 저희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자기 아들이 누군가의 우리가 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게 기뻐야 맞는데 너무 늦게 온 행복이라서요. 그리고 그날 밤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아주 낮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낮은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꽉 채웠어요.
나는 우리 할머니처럼 바다장으로 해줘. 한 번씩 바다에 가면 나를 좀 생각해줘라. 언젠가 끝이 오면 자기를 장례식처럼 보내지 말고 할머니의 방식처럼 바람과 물결 속에 흘려보내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먼저 났어요.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지은호가 오빠라고 부르자 이지혁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이 지은호에게는 신호였어요. 이지혁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요. 아직 사랑이 있다는 신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연인 같은 하루를 더 치열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지은호는 아침마다 이지혁에게 커피를 가져다 줬는데요. 그냥 커피가 아니라 이지혁이 예전에 무심하게 쓴 거 좋아해 라고 했던 취향을 그대로 기억해서요. 이지혁은 커피를 받아들고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잊게 만드냐. 지은호는 웃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웃으려 하면 눈이 먼저 젖었어요. 그래서 지은호는 일부러 투덜댔어요. 그럼 잊지 마요. 잊으면 나 삐칠 거예요. 이지혁이 그 말에 아주 작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지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선물이었어요. 행복해서 더 아팠거든요. 하지만 사랑만 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박성재가 매일같이 병원에 나타났는데요. 박성재는 금수저로 태어나 뭐든 쉽게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지혁 앞에서는 늘 진심이었잖아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붙잡고 말했어요. 은호야, 너 지금 감정으로 버티는 거 알아. 근데 감정만으로는 안 돼. 방법을 찾아야 돼. 내가 다 해볼게. 박성재는 진짜로 다 해보려고 했어요. 아버지 박진석의 인맥, 회사의 자금, 의료진 연결, 심지어는 해외까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성재가 알게 된 게 있었는데요. 이지혁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다는 기록이었어요. 그 기록의 첫 페이지에 이상철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상철이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텼는지가 숫자처럼 찍혀 있었던 거죠. 박성재는 이상철에게 따졌어요. 아저씨 왜 이제야 이렇게 됐어요? 왜 혼자? 이상철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냥 버텼다. 버티면 되나 싶어서. 그 말에 박성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상철의 고지식함이 무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라는 사람도 결국 겁쟁이일 수 있다는 걸요. 그 와중에 박영라가 병원 로비에 나타났는데요. 박영라는 우아하고 차분한 사람이잖아요. 늘 보호 속에서 자랐고 고성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이었죠. 박영라는 그림 도구를 들고 왔어요. 이지혁에게 주려고요. 지혁 오빠. 이거 그냥 심심할까 봐요. 박영라는 말을 고르고 골라서 건넸는데 그 손이 떨렸어요. 박영라의 엄마 고성이가 지금 병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고성이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누군가가 약해진 순간 그걸 기회로 쓰는 사람이요. 박영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잖아요. 체대 출신이고 연애 배신 이후 의욕이 꺾였던 사람인데 박영라 앞에서는 이상하게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됐었죠. 이지환 씨 나 오늘 혼자 못 가요. 그 말 한마디가 이지환을 움직였어요. 이지환은 망설이다가도 결국 달려왔는데요. 그런데 로비에서 고성이를 마주친 순간 이지환은 몸이 굳었어요. 고성이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빛은 칼같이 차가웠거든요. 이지환. 너 아직도 영라 곁이야. 너 참 겁이 없네. 그 말이 경고였어요. 이지환은 그 경고를 알아들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지환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지금 여러 사랑이 동시에 위험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폭풍은 결국 지은호와 이지혁에게로 돌아왔는데요. 어느 날 새벽 지은호는 병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어요. 이지혁이 숨을 쉬는 소리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의료진이 뛰어들어왔고 이상철과 김다정이 복도 끝에서 주저앉았고 박성재는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이지혁이 지은호를 찾았어요. 목소리는 거의 숨 같았는데요. 은호야 너 여기 있냐?
지은호는 울면서 이지혁의 손을 잡았어요.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이지혁은 그 손을 놓치기 싫다는 듯이 손가락에 힘을 줬는데요. 그 작은 힘이 지은호에게는 살아달라는 부탁처럼 느껴졌어요. 지은호는 결국 무너져서 말해버렸어요. 나 사실 겁나요. 오빠가 사라질까봐. 근데 더 무서운 건 오빠가 나를 밀어낼까봐예요. 마지막까지도 혼자 하려고 할까봐. 그 말에 이지혁이 눈을 아주 조금 떴어요. 그리고 이지혁은 평생 안 하던 말을 했어요. 나 너 없으면 안 되나 봐. 그 문장이 지은호를 살리고 동시에 지은호를 죽였어요.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어요. 그럼 나랑 같이 해요. 끝까지 같이 해요. 오빠 혼자 멋있게 정리하는 거 그거 나 진짜 싫어요. 이지혁은 한참을 숨 고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지은호에게는 약속이었어요. 함께라는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전이 하나 들어오는데요. 박성재가 알아낸 사실이 있었어요. 고성이가 병원 재단 쪽에 손을 뻗고 있었고 특정 수술 일정과 기록을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했다는 정황이요. 박성재는 분노했어요. 이지혁의 생명이 거래되는 순간을 절대 못 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에서 박진석의 이름이 같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이요. 박진석은 기업 가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요. 누군가의 생명까지 계산했을 가능성이 떠오른 거예요. 박성재는 흔들렸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친구를 살리고 싶었고 지은호의 사랑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지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호야, 나 지금 내 집안이 지혁이한테 뭔가를 한 것 같아.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는데 냄새가 나. 근데 내가 그냥 넘어가면 평생 나도 못 살 것 같아.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는데요. 그러다가 오히려 박성재의 손을 잡았어요. 성재 오빠. 나 지금은 누굴 미워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만 약속해줘요. 이지혁 씨가 마지막까지 사람 취급받게 해줘요. 거래물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그 말이 박성재의 등을 밀었어요. 박성재는 드디어 아버지 박진석과 맞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고성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권력욕이 강한 고성이는 자기 계획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밀어버릴 사람이니까요. 박영라와 이지환의 관계까지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지은호와 이지혁은 아주 작은 행복을 고집했는데요. 지은호는 어느 날 이지혁을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하늘이 맑았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빠, 바다 말고 지금은 하늘부터 해요. 바람이 이렇게 좋잖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요. 그 얼굴에 잠깐, 정말 잠깐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스쳤어요. 그게 지은호를 또 울렸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제야.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말했어요. 너는 나한테 너무 늦게 왔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내가 늦게 온 거면 오빠가 버텨준 거예요. 나 만나려고 버텨준 거예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았는데요.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어요. 이지혁은 끝내 지은호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은호야. 나 무섭다. 너를 남겨두고 가는 게. 지은호는 그 말에 단단해졌어요. 지은호는 밝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랑 앞에서도 책임을 놓지 않는 사람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더 꽉 잡고 말했어요. 그럼 나를 남겨두지 마요. 내가 따라가겠다는 말 아니고요. 내 마음 오빠랑 같이 묶어놓겠다는 말이에요. 오빠가 어디로 가든 나는 오빠를 잊지 않을 거예요. 오빠가 말했잖아요. 한 번씩 받아가면 생각해달라고. 나 그거 못 지킬까봐 무서워요. 아니요. 나 너무 잘 지킬까봐 무서워요. 이지혁은 그제야 웃었어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지은호도 울면서 웃었고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오히려 시청자는 불안해질 거예요. 이런 순간 뒤에는 꼭 더 큰 파도가 오잖아 하는 예감이요. 그리고 그 예감은 다음날 아침 병원 전광판에서 현실이 되는데요. 수술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고 담당 의료진이 바뀌었다는 안내가 떴어요.
박성재는 그걸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누군가 움직였다는 걸요. 이상철은 얼굴이 굳었고 김다정은 손끝이 떨렸고 지은호는 이지혁의 병실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발신자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문장 하나가 딱 박혀 있었어요. 지은호 씨, 이지혁 씨를 살리고 싶으면 오늘 밤 12시까지 혼자 나오세요. 지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지혁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지은호를 조건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지은호는 병실 문고리를 잡고도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들어가서 말하면 이지혁이 막을 깰 뻔했고 말하지 않으면 혼자 떠안아야 했어요. 그 사이 병실 안에서 이지혁이 조용히 지은호를 불렀어요. 은호야, 왜 거기 서 있어? 지은호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또 떨어졌어요. 사랑을 지키려면 솔직해야 하는데 사랑을 지키려면 거짓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지은호는 결국 문을 열면서 웃는 척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 웃음이 너무 슬퍼서 이지혁은 바로 알아차렸어요. 지은호가 지금 자기에게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지혁은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혼자 정리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도 결국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다시 혼자가 되려는 결심을요. 이 밤이 지나면 지은호가 혼자 나가게 될지, 이지혁이 몸을 일으켜 막아설지, 박성재가 고성희와 박진석의 연결고리를 끊어낼지, 박영라와 이지환이 고성희의 위협에서 살아남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데요. 다만 하나만은 확실해요. 지은호와 이지혁은 지금 사랑 때문에 더 아프고 사랑 때문에 더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거예요.